현대 우리에게 해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인공 영원한 선장 잭 스페로우? 아니면 좀 더 과거로 올라가 피터팬의 맞수 후크 선장? 해적 캐릭터의 원형을 만들어낸 보물섬의 실버? 각자 처음 접한 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를 고르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현실에선 명확하게 꼽을 수 있습니다. 숨겨둔 보물로 유명한 윌리엄 키드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해적 중의 해적, 해적의 대명사인 통칭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가 있습니다.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는 그 출생 시기와 지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1718년 사망할 당시 왕성한 활동을 했고 당시 해적을 비롯한 뱃사람들의 평균적인 영양 상태와 수명을 고려했을 때 그가 죽었을 당시 나이는 40세 미만 1680년경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의 출생지 역시 영국 브리스톨로 추정만 할 뿐인데 그와 연결된 특별한 기록이 존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단순한 약탈 외에 상인과 거래하고 협상하는 데 능숙했고 해적치고는 드물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고위관리와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고급 문장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던 점을 들어 당시 영국의 주요 무역항 중 티치가 활동한 아메리카 대륙과 연관성이 높은 브리스톨로 추정한 것이죠. 심지어 그의 이름 에드워드 티치마저 실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시 해적들은 해적 활동 시 실명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쓰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적들 중 대다수가 그랬던 것처럼 검은 수염 역시 처음부터 해적질하려고 배에 탄 사이코패스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해적들 중 상당수는 원래 뱃사람이었다가 억압적이고 열악한 선상 환경, 선장 등 간부들의 구타, 임금 체불에 시달리다가 해적으로 전직한 사람이었던 만큼 검은 수염 역시 원래는 뱃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가 짧은 기간 보여준 화려한 행적을 봤을 때 단순히 평범한 뱃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가 국가공인의적인 사략선의 선장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하죠. 영국은 1702년부터 1713년까지 프랑스, 스페인과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은 유럽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벌어졌고 검은 수염은 이 전쟁에서 사략선 선장으로 활동하다가 전쟁이 종결되자 실업자가 되어버려서 직업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1716년 검은 수염은 바하마 제도의 뉴프로비던스 섬에서 해적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뉴프로비던스는 사략선에서 활동하다 단번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경력직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해적단이 있었고 그곳의 유명한 해적 벤저민 호니골드의 선원으로 들어갔죠. 검은 수염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는지 순식간에 해적선의 선장이 되었고 호니골드와 함께 해적지를 이어갔습니다. 1717년 초 하바나에서 식량을 나르는 배를 납포했고 그 직후 버뮤다에선 와인 100배럴을 운송하는 배를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마데이라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향하는 각종 화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는 다른 해적과 연대하며 약탈을 벌이기도 했는데 해군 장교 출신 해적인 스티드 보넷과 호니골드, 검은 수염 3명이 세 척의 해적 선단을 구성해 약탈을 벌였습니다. 검은 수염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1717년 말 검은 수염은 자신만의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역시 다른 해적들처럼 뉴프로비던스를 거점으로 삼았고 주로 쿠바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1717년 11월 28일 검은 수염은 두 척의 배를 이끌고 세인트 빈센트 섬 연안에서 프랑스 대형 노예 선박을 공격해 납포했는데 그는 배가 마음에 들었는지 40문의 대포를 설치하며 전투형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배 이름을 엔여왕의 복수호라고 지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무장한 배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내는 등 자신의 실력을 보이며 해적으로서의 악명을 높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은 배는 3척, 선원은 150명을 넘겼습니다. 12월 5일엔 앵귤라 인근에서 헨리 보스토크가 선장으로 있는 상선을 약탈했는데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살아남은 보스토크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대한 보고를 올리며 선장의 흉악한 외모를 언급했고 에드워드 티치의 검은 수염이란 별명은 이때 생깁니다. 카리브해의 여러 섬과 남미 북동부 해안가를 돌며 여러 약탈을 성공시킨 검은 수염 해적단이었지만 다른 해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가능하면 자신들의 약탈 대상이 저항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검은 수염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자신의 외모를 더욱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수염을 매우 길게 길러서 따로 따왔으며 항상 여러 무기를 꺼내놓고 다녔고 심지어 자신이 쓰는 모자에 불이 붙은 도화선을 꽂아 넣어 괴상하면서도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지옥을 보고 싶다며 자신이 납포한 배에 포로를 집어넣은 채로 유황을 들이붓고 불을 붙여서 배와 함께 화형시키는 등 잔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해적 깃발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718년 영국 식민지 정부가 뉴프로비던스 해적 소굴에 대한 소탕 작전을 시작하자 검은 수염은 자신의 근거지를 노스캐롤라이나 오크라코크 섬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약탈을 거듭하며 자신의 악명을 높였고 1718년 5월엔 거대해진 해적단을 이용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항구 찰스타운을 봉쇄했습니다. 당시 그곳엔 특별한 경비선이 없었기 때문에 봉쇄 작업은 순조로웠고 5일에서 6일간 9척의 선박을 약탈했습니다. 이때 약탈한 배 중에 캐롤라이나 주 의회 의원과 찰스타운의 유력 인사들이 탄 배도 있었는데 검은 수염은 이 배 역시 약탈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았고 몸값으로 의약품을 주지 않으면 이들을 전부 죽여 머리를 총독에게 보낼 것이며 배는 전부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약속대로 의약품을 전달받은 검은 수염은 포로를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선박을 약탈하고 불태우며 축적한 부로 집을 사고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리며 노스캐롤라이나 총독으로부터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검은 수염의 뻔뻔한 행동에 주민들의 분노는 커졌고 그러면서도 노스캐롤라이나가 새로운 해적 소굴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방치하는 찰스 이든 총독과 검은 수염의 유착 관계를 의심했지만 총독은 그런 일은 없다며 잡아댔습니다. 한편 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버지니아의 총독 알렉산더 스파츠우드는 검은 수염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지니아의 총독 알렉산더 스파츠우드는 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두 척의 범선과 함께 메이너드 대위를 지휘관으로 하는 해군 정예를 토벌군으로 파견했죠. 검은 수염을 찾아 나선 메이너드는 1718년 11월 21일 저녁 오크라코크 섬 근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해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검은 수염 일당은 대부분 노스캐롤라이나 바스타운에 있었는데 이 때문에 오크라코크에 남아있는 해적은 약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메이너드의 해군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고 새벽, 메이너드가 이끄는 두 척의 배가 오크라코크 섬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오크라코크 섬은 입구가 비좁고 장애물이 많아 방어하기 좋은 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포위당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섬이기도 했죠. 해군의 배를 발견한 검은 수염은 배에 돛을 올리고 저항했지만 섬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요. 검은 수염은 해군과의 간격을 좁히며 발포해 해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이번엔 배가 모래톱에 걸려버렸습니다. 결국 메이너드의 배와 검은 수염의 배가 접촉했고 선상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총탄이 오가며 검은 수염은 자신의 칼로 메이너드의 칼을 부러뜨리는 등 우위를 점하는 듯 했으나 해적들은 점점 밀려났고 검은 수염은 해군 병사에 의해 목이 베이며 사망했습니다. 남은 해적들은 모두 빠르게 항복했습니다. 폭풍처럼 해적질을 했던 검은 수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적이라기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는 길게 잡아도 1716년부터 1718년까지 2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활동한 것에 불과하고 약탈한 돈은 2008년 추정하기로 약 125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만큼 많긴 하지만 다른 해적들에 비하면 10위 정도로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또 윌리엄 키드의 보물 같은 특별한 전설도 없으며 검은 수염보다 잔인한 해적도 많았으니 대체 왜 해적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의문이죠.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의 외모와 이미지입니다. 그의 검은 수염이란 별명부터 험악한 얼굴과 섬뜩한 눈빛, 각종 기행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진 공포심, 그리고 스스로 악명을 과장하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에드워드 티치는 악마의 화신, 잔악무도한 해적이란 이미지를 강렬하게 남기며 해적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